네, 이어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그 밑에 이 지혜는 두 가지 수준에서 발생한다. 첫 번째 수준이 있고 그 첫 번째 수준을 보면 방해물이 일어날 때이다. 즉 이제 그 나쁜 이제 바와따나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방해물이 일어날 때 그 방해물을 알게 되는 건데, 이 방해물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당신이 어떻게 그것에 빠져드는지, 즉 그 바와에 빠져드는지, 그걸 알게 되는데, 당신은 뭘 깨닫냐면, 이것이 내가 그 방해물의 세계로 동일체를 갖게 되는 방식이구나. 내가 그 어떤 유혹이라든가 그런 어떤 욕망에 기초한 따나가 발생했을 때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도한다,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에 태어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준의 어떤 알미 생기는데, 요거는 수준이 더 깊다. 그것은 보면, 그것은 당신이 수행자가 될 때 당신의 마음을 선정으로 데려갈 때 당신이 어떻게 바와를 취하는지, 요것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당신은 당신의 몸 전체에 거주하고 있다. 몸 전체에 거주하고 있다. 그 전체 몸이 당신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신은 한 지점에 집중을 하고 선정 상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바와다. 그죠? 우리가 자선을 하는 것, 우리가 올바른 호흡 관찰을 하는 것, 또는 올바른 자세 관찰을 하는 것, 이거는 다 하나의 바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좌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 딱 이렇게 좌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선정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좌선을 하고 있는 나, 그 다음에 이 좌선을 몸 관찰로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하지만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 나와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몸이 되는 거죠. 자기 몸이. 이 나는 있고, 그죠? 하나의 바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을 우리가 자주 닦고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딴나, 우빠다나, 바와자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선정이 깊어지면 이 내 몸 자체가 우리가 바와에서 필요한 요건 중에 세 개라는 게 있어야 되죠. 이 세 개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방안 전체가 아무래도 세 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게 하나됨이 일어나면 요 몸이 하나의 세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바와를 취하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몸을 바와로 취하는 거를.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고요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입니다. 그죠? 선정에 있으니까. 자기가 선정 상태에 있으니까 그 바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당신은 모든 바와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게 바와라, 이게 바와구나. 내가 이렇게 바와를 취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나쁜 바와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당신은 먼저 이것을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바와를 넘어설 만큼 바와를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뭘? 선정을 익혀야 된다. 그죠? 선정이 이 부분에서 이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뭐냐면 그게 이제 바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타니사로 스님의 이제 책이 아주 많은데요. 이게 이제 타니사로 우리 큰 스님 책인데 이제 메디테이션 10입니다. 이제 큰 스님이 타니사로 스님이 이제 메디테이션 1부터 지금 10까지 우선 그 명상과 관련돼서 즉 수행과 관련돼서 책을 10권을 이제 이렇게 쭉 쓰셨는데 이 가능하면 10권을 다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선 가장 최근에 쓰신 이 메디테이션 10 분량도 아주 풍부하고 최근에 쓰셨고 이랬으니까 요걸 우선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한번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책이 아주 좋은데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은 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서 이 책은 사실 스님이 책으로 쓴 게 아니라 설법을 하신 내용이에요. 설법 내용 자체를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워딩을 한 겁니다. 설법이고 요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또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책을 한번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이제 이 책을 한번 지금 영어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올바른 수행성들, 계율을 지키고 올바른 수행의 어떤 그 경과를 이미 이제 득하신 분들은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려요. 이거를 그 계율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알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책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계속 이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의 어떤 내용에서 어떤 훌륭한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도 이렇게 얻게 되고요. 내용 이외에 어떤 알파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이 이제 그 메타 쪽으로 아주 이게 독보적인 어떤 일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이 메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래서 이제 메타 부분도 여러분들도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올바른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책에서 참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거를 여러분들이 얻고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메디테이션 10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바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발췌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당신은 욕망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당신은 마음이 방황할 때 이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자기가 바와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당신은 그것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이미지가 나타나고 글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은 당신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렇게 팍 들어가는데 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동안 한 번도 이거를 인식 못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을 하려면 뭔가 다른 마음이 하나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거의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감지를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딘가에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말하자면 당신을 알지 못한 사이에 이미 그 이미지가 나타나고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순식간이고 자연스러워서 감지 못하고 언제 하냐면 들어간 다음에 잠깐 알게 되죠. 잠깐. 내가 뭘 하고 있네? 이거를.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이거를.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과정들은 당신이 특히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즉, 딴하. 그죠? 바와 따나. 이거죠. 윗바와 따나. 이거니까. 그때 주변에서 그 주변으로 하나의 작은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즉 욕망이 기초가 돼서 따나에서 이제 실행에 옮겨보자 우빠다나로 넘어가서 이제 나와 세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자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 작은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세계로 들어가는 당신 자신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로 들어가는 요 과정이 너무 순식간이고 너무 빨라가지고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에 동조하는 한, 이제 이 뜻이 뭐냐면 동조하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올바른 관찰자를 가지지 못하는 한, 즉 올바른 사띠나 삼빠자냐를 갖지 못하는 한, 즉 수행자가 아닌 한, 당신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동조한 이 부분이 관찰자가 없거나
한마디로 그냥 관찰자가 없거나 이럴 때입니다. 관찰자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못 봐요. 못 본다. 예, 그 다음 보면 이제 부탁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마음에 있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어야 한다. 거기죠. 당신이 뭘 알려고 하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을 수 있어야 하고, 예, 그것을 분리된 것으로 봐야 된다. 예, 이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예, 그것을 분리된 것으로 봐야 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기가 불가능하다. 사카야 디티가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카야 디티가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닌데 1차적으로 상당히 큰 덩어리가 제거되는 부분이 관찰자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처음에는 나 그 자체예요. 또는 나의 것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정을 닫게 돼서 호흡이라는 이 대상이 완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선정을 통해서 이 대상, 자기가 정한 대상이 완전히 마음이 거기에 딱 코가 걸리면 그때부터는 이 몸과 마음이 대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즉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잡죠. 예, 그래서 마음이 호흡을 주된 대상으로, 호흡에 강력하게 이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살짝 놓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실제 일상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그럴 때 호흡을 놓치게 됩니다. 예, 근데 호흡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그 힘들이 워낙 강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살짝 다른 행동을 할 때 호흡을 놓치더라도 이게 대상으로 보여요, 몸이. 호흡에 이렇게 걸려있는 힘들이 기존에 강하고 이게 바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주대상을 딱 확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상화가 된다. 그게 관찰자예요. 그게 관찰자. 우리가 그냥 관찰자가 아니고 진짜 자기 몸을 관찰하게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리가 생겨야 된다. 분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리된 것으로 봐야 된다. 한 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다 뭐다? 관찰자를 얘기를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당신이 이때 호흡과 함께 하면 즐거움이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즐거워요. 즐겁다라는 게 우리가 세속적 즐거움이 아니라 편안한 어떤 즐거움이에요. 편안한 즐거움. 예, 그래서 당신이 즐거움을 원할지라도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움을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마음의 현상이죠.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인데 이 즐거움을 떨어져서 볼 수 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즐거움은 당신의 욕망이 원하는 곳이지만 당신은 그곳에 집중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호흡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당신은 호흡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제 붙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을 성취할 때쯤 되면 사실 선정을 우리가 이제 초선정하고 뭐 2선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 2, 3선정은 우리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초선정을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초선정을 한 다음에 2선정 갈 때 오래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쭉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뭐 2선정에 조금 갔다가 초선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3선으로 갔다가 다시 2선으로 왔다가 이렇게. 근데 4선정은 구분이 됩니다, 확실하게. 근데 1, 2, 3선정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좌선을 할 때는 2선정이 됐다가 평상시에는 조금 이게 풀어질 때 뭐 이럴 때는 또 초선 밑으로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선정이 깊다고 그래가지고 1, 2, 3선정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건 아니에요. 초선이 익숙해지면 그 기쁨이 삐띠가 그냥 즐거움
그냥 가벼운 어떤 안락함 요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찰자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충 보통 일반적으로 이선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찰자가 일어나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정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었을 때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좌선을 했을 때 있죠. 그때 호흡 관찰에 집중했을 때 그때하고 형격한 차이가 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느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이 생깁니다. 그때 들어갑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자기는 옛날에 또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게 선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쁨과 편안함이 항상 같이 동반된다. 그러면 선정에 지금 성취했거나 직전이거나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정이 뭐 한 군데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만 잡으면 기쁘고 편안하면 그때 선정을 성취했거나 지금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예, 왜냐하면 그 중간에 왜냐하면 이 기술을 완전히 익히도록 노력해라. 선정을. 왜냐하면 수행을 할수록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선정은 참 유용하다. 이 선정 없이 어떻게 마음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냐. 마음은 이제 얘기했듯이 아주 그 심청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표면에 있는 거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정도예요. 이 밑에 것들은 선정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 마음의 작동들은 여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로 또 착각하고 나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이 밑에 것들을 봐야지 이 위에 것들을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밑에 거를 뚫고 들어가서 보려면 선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일화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에 거기 줄친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97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에 그 아잔 마하부아 스님은 아주 이제 그 태국에서 아주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제 아잔 문 스님하고 아잔 문 스님의 이제 수제자 같은 꼴이에요. 이제 그 옆에서 시봉도 하셨던 이제 아잔 마하부아가 계시고요. 지금 이제 아잔 마하부아 스님보다 이제 그 아잔문 스님 제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시봉을 하신 분이고 다른 이제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훌륭한 제자들이 상수 제자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니사로 스님이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타니사로 스님 위에 이제 그 푸앙 조티코 스님이 계시고요. 푸앙 조티코 스님 위에 리 담마다로 스님이 계시는데 리 담마다로 스님이 아잔문 스님의 직계 제자예요. 상수 제자 같은 그런. 그 다음에 롱포 둔 아툴로라고 이제 둔 아툴로 스님이 계시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마부아 스님은 이제 시봉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아주 훌륭하신, 태국에서 이제 아잔문 스님이나 아잔 마부아 스님을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담마유타 종단의 스님들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아주 그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잡고 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올라가려면. 그리고 위에 거를 잡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밑에 거를 놓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처음에는 만들고 바와를 만들고 이 바와로 그 밑에 거를 놓아버리고 또 그 위에 바와를 만들어서 이 바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 하단에 그 내용도 줄친 부분인데요. 예,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된다. 거기에 보면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요. 선정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먹이, 좋은 훌륭한 음식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마음의 연구실이라는 측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보면 당신은 바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선정을 닦았을 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